내가 지금 비자발적으로 7년 장기 동안 지금 그 부동산한테 이자만 내고 있는데 그 부동산한테 한마디 한다면 이사님 최근에 저희 고객님 상담 오셨을 때 최근까지 검토했던 건물 중 하나가 광안 7구역 안에 있던 건물이었잖아요. 저 전화 오셨죠? 네, 그때 저희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했죠.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거기가 이제 나중에 아파트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또는 여기 뭐 안 될 거라는데 뭐 결국엔 안 될 거라는데 이런 걸로 하시기에는 이제 뭐 우리 주식하는 것처럼 맞죠. 1, 2천, 뭐 몇백 이 정도로 해서 이거 오를 거야 안 오를 거라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수억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도 억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에서 안 될 거야나 아니면 되더라도 이렇게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하기에는 저 같으면은 절대 안 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야 뭐 임 소장님이 이런 거래를 하시고 네. 저희는 공사를 또 하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뭐 사시고 그거 맡아서 하면 돈은 벌겠지만 맞죠. 나중에 저는 이제 수년 후에 멱살 잡히기 싫기 저도 때문에 싫어요.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그 팔아치울 수가 없죠. 네. 근데 그 건물 자체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안 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사라고 할 때에는 요건이 있는데 나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들거나. 살 거다 또는 나는 여기를 예쁘게 해서 운영할 거야. 내가 하는 이제 사업이나 요식업이나 뭐 이런 그 것들이 컨셉에 맞아서. 너무너무 이 자리가 필요하고 나는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든 좋아. 근데 이제 건물을 사셔서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좋으면 월세 들어가면 되지 굳이 사셔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나중에 그런 차익이나 그런 것들도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아주 싸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싸진 않았어요. 않죠. 네. 예. 거의 정비구역에 될 곳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바깥쪽에 한 반값? 이렇게 되면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싸게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 자리가 10년, 20년 매출 뽑아내는데 이 자리가 최적이다. 아니면은 여기에 영혼을 태워서라도 너무 살고 싶다. 이런 경우 안 말려요. 너무 괜찮다고 하죠. 근데 이게 비슷한 금액, 정비구역 밖이나 아니나 똑같은 경우, 특히 광안리 같은 경우엔 평당가가 비싸죠.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나중에 피부입니다. 왜 피를 보느냐? 일단은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안 될 거라는데 맞죠. 나중에 아파트 안 된다던데 그런데 아파트는 안 되든 되든 간에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돼요. 그 이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은 계획 도면도 바뀌고 거기가 아예 종상향도 돼요. 3종으로 바뀌어버리고 종상향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정비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돼요. 여기는 아파트가 되기로 했다라는 계획 안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공사비를 더 하고 예쁘게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아파트가 이제 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수십 년 후, 뭐 15년, 20년 후에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내가 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건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차익도 생각하시죠. 충분히 생각해야죠. 반토막 나요. 이거는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팔기 위해서 눈에 뭐가 씌었거나. 그냥 묵인했을 경우도 있겠네요. 그쵸. 그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프리미엄도 받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15억짜리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 조합원 분양은 거기서 보통 한 20%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한 12억에 분양받을 수 있으면 3억 번 거다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권이 호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리라 프리미엄이 3억 붙었다. 그럼 이제 보면은 3억, 6억 번 거예요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이게 내가 그러면은 12억에 대한 분담금은 내야 되거든요. 뭐 7구역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한 50평이 12억은 넘어하죠. 그렇죠. 12억을 주고 들어갔어도 나중에 6억의 차익은 챙길 수 있다 얘기하는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 같은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간평가를 계산하는 거는 시장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너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조합해서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토지 지분하고 그러니까 건물은 거의 안 들어가요. 감가상각이 다 돼버리고 네네. 그리고 그 시장 평가할 때 은행에서 하는 감정평가 탁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궤를 달리하고 이 건물이 이 땅이 얼마만큼 이 아파트가 되는데 기여하느냐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되는 게 감평가인데 그럼 보통 지금 우삼구역 있죠. 네. 우삼구역을 예를 들어 보면은 공시지가의 1.5배 받아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네. 50평짜리를 내가 12억 주고 샀다. 그럼 네. 난 분담금 없이 이렇게 좁게 얘기해서 조합원 그걸로 3억 벌고 네. 프리미엄이 3억 붙어서 6억 6억 벌고 벌고. 나는 6억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12억짜리가 6억 평가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분담금이 6억, 7억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을 미리 그냥 프리미엄 주고 산 격이 그쵸.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경우에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피도 6억 그러니까 조합원 3억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도 프리미엄 3억 3억. 붙었을 때 얘기고 그때 시절이 안 좋아서 그게 안 붙으면 마이너스죠. 그럼 내 자산이 재개발이 하나도 안 불어나거나 안 불어나고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동안 그냥 묶여 있는 거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 건물 투자하시는 분 중에 10년, 20년 될 때까지 아파트 될 때까지 나는 이거를 쭉 장기 투자할 거야 하는 분은 없어요. 없죠. 건물 투자하시는 네. 분 중에는 그럴 거면은 재개발 지역 안에 원룸 사가지고 음. 한 7천만 원짜리 전세 끼워놓고 내 돈 한 3, 4천만 해가지고 딱지로 들고 가지 건물을 수억 들여서 하시는 분은 내가 3년이든 뭐 2년이든 아니면 조금 장기로 5년에서 7년 이렇게 해서 차액을 얻고 내가 잘 이용을 하다가 파시는 분 또 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하시다가 파시는 분이 하는 선택지인데 네. 그거를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그걸 팔 수가 없어요. 정비구역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환경평가, 교통평가, 뭐 교육평가 이런 걸 나아가서 이번에 뭐가 통과했다 이러면 이럴수록 현수막 걸리고 이런 지역에는 점점 건물에 투자를 안 하고 허름해지기 따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은 건물 투자하실 분이 내 거를 난 12억에 샀지만 15억에 16억에 사줄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아예 딱지권으로 돌아가요. 이제 입주권으로. 근데 광안리 일대에 그렇게 재개발 안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입주권 가져가려고 하실 분들이 아마 없을 텐데. 거의 없죠. 근데 네. 이제 사실 때는 딱 그럴 거예요. 부동산 소위 이제 다른 부동산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사게 만든 부동산들은 이거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은 해도 돼도 이제 여기는 아파트 받을 수 있다. 고가 아파트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할 거예요. 아, 근데 실제로 재개발 분당, 안에 예, 우리 이제 조합에서 처음에 단독 주택들한테 그거 동의서 받을 때 네. 대부분 어떻게 받느냐? 헌집 줄게, 새집 새집 다오. 다오.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할머니들을 꼬셔요. 네. 그게 빌라나 아주 낡은 빌라나 원룸들은 맞아요. 그쵸. 원래 우리 원룸들도 지금 그렇죠. 원래 6천, 7천에서도 안 팔릴 열린 맨션 빌라들이 뭐 2억 5천, 3억까지 올랐죠. 피가 네. 붙어서. 근데 단독주택은 궤를 달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그만한 땅에 여러 채가 들어있는 경우 그 대지 지분은 입주권이 나올 만큼만 되기 때문에 대지대죠. 그거가 하나의 프리미엄을 바로 먹고 있어요. 근데 대지 지분이 큰 사람들 입주권 하나를 가져가요. 이제 쪼개기도 사타 접순 날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럼 거의 입주권 하나에 10억 이상 주고 주고 사는 들어 거죠. 사는 격이네요. 나중에 분담금이 내 땅 평가를 받을 때 공시지가 1.5배에서 많이 받으면 1.6배. 그러면 공시지가 1.5배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막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평가 못 받아요. 그냥 내 돈 이거 쏟아 붓는 제가 거거든요. 저희가 재미로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적도 있죠. 맞아요. 재미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주 안타깝지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그쵸. 나는데 아예 못 받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산 것도 아니고 대략 시세만큼 샀는데 거기에 내부 리모델링과 뭐 인테리어 비용을 썼던 금액 예를 들어 플러스 3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19억은 받아야 본전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공시지가에 1.5배면 제가 그때 계산했을 때 한 계산했을 7억에서 때 8억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선 프리미엄을 거의 8, 9억을 주고 지금 이미 산 격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까 말한 가장 베스트인 경우 조합원이라서 한 3, 4억, 3억 네. 그리고 프리미엄이 한 3억 붙어서 6, 7억을 번다고 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동안 재개발 밖에 있던 건물들은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그 시세 차익을 왜냐면은 굉장히 낮은 주택밖에 없으면은 네. 그거 자체가 인구수가 한정인데 거기에 이제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되면은 상주 인구, 그러니까 소비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가는 줄어들고요. 맞아요. 희소성은 더 높아지면서 이제 소비 인구는 옆에, 바로 네. 옆에. 그 지금 양정이나 사직동 이런 데 레미안 벨트 생기고 이랬을 때 그 네. 이제 4000세대, 3000세대 앞에 있는 주택값이 건물들, 네. 평당 6, 7천을 찍어버렸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이 굉장히 좋은, 저희 이제 광안리 쪽을 많이 하니까 네. 광안리 쪽은 특히나 이게 폭발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음. 다른 지역, 이게 지역명을 좀 얘기하긴 그렇고 그렇죠. 상권이 원래 발전이 전혀 안 돼 있는 곳은 네. 이럴 거예요. 여기까지 정비구역 들어가고 그 앞까지는 정비구역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정비구역 들어간 집에 이제 딸, 사위, 뭐 아들내미까지 와서 우리 엄마 이제 아파트 받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 앞집 정비구역에 안 들어간 집은 우리 집도 동의서 써줄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들어가야 해주나. 하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광안리를 예를 들어보자면 광안리는 달라요. 상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월세가 이미 해운대 해리단길이나 점포동을 넘어섰어요. 평당 맞아요. 월세가. 그래서 상가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음. 그거를 우리 집은 안 들어가서 영원히 상가로 남을 곳이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아파트까지 생기는 호재까지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파트가 될 거라는 한계에 완전히 이제 정비구역으로 갇혀버리는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거네요.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거를 이제 소위 그냥 팔고 싶은 곳에서의 말이 아파트 되면 이거 피도 붙고 되게 좋을 거예요. 또는 저는 아파트 싫은데 이거 안 될 거예요 라는 말로 사기에는 정확하게 이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재개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이라도 알고 가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이런 경우 있었죠. 저희 집은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저희 건물은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확장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보시라고. 아, 그쵸. 네, 그때 한 30몇 억에 내놓으셨던 건물을 저희는 조합하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는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안 한다고 해도 도시정비법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다수를 위한 공공의 법이기 때문에 꽤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10년법도 이기는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고객님의 건물은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한테 막 화내시다가 맞아요. 구청에 제발 제가 알아보시라고. 구청에 직접 전화해보고 맞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내 건물 그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했는데 한 2주 뒤에 이거 여기저기 알아보셨는지 전화 오셔가지고 고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대응하려니까 구청에 가면 딱 그럽니다. 조합이랑 얘기하세요. 맞아요. 그럼 조합은 상대 안 해줘요. 어차피 상대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연스럽게. 편입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금액을 그때 내놓으신 금액보다 한 3, 4억 내려서 지금 좀 내려서 내놓으셨어요. 네, 내놓으셨지만 소용없죠. 네. 안 팔리죠. 안 팔리죠. 정비구역 지정됐으니까. 네.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미 사신 분들은 내가 바보된 거를 지금부터 평가 금액이랑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바보된 거를 인정하시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인정하시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부동산들은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떤 부동산들은 일단은 팔고 보자. 안 될 이런 거예요. 것 때문에 파는 사람들 예, 대부분이래요. 저기 안 될 거예요. 네. 돼도 뭐 이거 그 상가로 다 상가 하나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 안 돼요. 상가 하나 받으려면은 상가는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상가가 몇 개 나오나를 봐야 되고 맞죠. 상가가 총 50개 나온다? 그러면은 상가가 가장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현금 청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받을 수 있다에 속으면 안 되고 요즘에 또 구분 상가 시장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내가 건물을 투자해서 10몇 억짜리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1, 2억 해서 수십 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뭐 십몇 억에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학고방 같은 상가 구분 상가 하나 구분 들고 가는 상가가 내 꿈이 아니잖아요. 맞죠. 구분 상가가 꿈이면 지금 구분 상가 사시면 사면 되지. 되죠. 맞죠. 세일도 많이 하는데.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사셔야 된다. 절대로 제가 부동산에서는 일단 임 소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부동산이니까 네, 제가 네.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여기 안 될 거예요. 또는 되더라도 진짜 나중에 아파트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라고 팔고 네. 그 다음에 입주권 가진 사람, 입주권을 사러 온 사람들한테는 이거 무조건 될 거라고 하면서 파는 게 부동산일 수 있어요. 그런 부동산은. 근데 그런 양면성을 가진 부동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를 많죠.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욕하기도 그런 게 자기 일을 하는 건데 네. 이게 10%의 진실과 90%의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기도 잘 몰라서 그쵸. 재개발법을 그런 경우도 있죠. 있고 네. 알면서도 무기다는 경우가 있고요. 90%의 이제 거짓말과 10%의 진실 이런 것도 팔기 있겠죠.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재개발한 물건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좀 재개발 공부를 조금만 하셔가지고 그걸 아셔야 되고 재개발 밖은 오히려 이런 호재들을 계속 먹으면서 이번에 무슨 자이랑 이 네. 광오도 지금 자이랑 이제 손잡는다 하죠. 맞아요. 자이 2000세대 들어오는 바로 앞 이런 호재들을 10년 동안 계속 먹으면서 갈 거예요.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은 그런 곳만 이제 꼭꼭 집어서 거래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건물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나중에 임장하면서도 어느 지역이 그렇고 어떤 지역이 그거는 그렇고 차차 같이 한번 네, 또 그렇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근데 번외로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신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 실진 경험자 아니십니까? 완전 경험자. 어. 이게 내가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파고들어서 공부를 안 했을 그렇죠. 건데 네. 예전에 내가 진짜 지금 한 8년 9년 됐나? 아, 오래됐다. 7, 8년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한참 나는 건축을 많이 하니까 여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강변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땅을 사서 원래 주택이었지. 네. 주택 사고 내 지인까지 그 옆을 바로 샀어. 같이 네. 공사하려고. 네. 사서 이제 설계 도면 다 빼고 부수고 있는데 갑자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는 거야. 동의서를 걷더니 갑자기 사타 접수를 안 해, 이 새끼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안 할 거라고. 네. 그때만 해도 나는 이 건물을 디벨롭하고 건축하고 네. 상가로서 입지 이런 것만 봤지 재개발은 관심이 없으니까 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네. 거기 사업성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웃기고 있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이제 그거를 막상 이제 구청 쫓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조합이랑 얘기를 하라네. 그래서 그때 부산시 구청 뭐 재개발 조합 거기 설명회부터 깽판 다치고 온 해봤는데 곳을 막 못 이겨. 도시정비법은 엄청 상위법이죠. 상위법이라서 못 네. 이겨. 그래서 아직까지 묶여 있거든. 그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내가 산 땅이 내가 사고 나서 엄청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땅 없냐고 주위에서 다 물어볼 정도였는데 네. 재개발 구역으로 딱 그 사타 접수하자마자 붙기자마자 아예 안 팔려. 내가 이거를 철거해놓고 못 지은 이유도 그러면 지어야 이윤이 날 거예요. 상가를 맞죠. 돌리고 세를 받으면서 못 지은 이유도 이 짓는 돈을 나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받더라고.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너 알고 샀잖아가 돼버려. 내가 그 전에 샀더라도 건축 허가랑 준공까지 가는 거가 그 사이에 있으면 너는 알고 지었잖아가 돼버려서 그럼 이사님 그걸 만약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사님 거기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와. 좋대는 내가 아직도 그쪽 부동산이 네. 나는 몰랐는데 그 동네 로컬 부동산이라서 거기가 그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걸리기만 해봐야 내가 아직도 집에 자면서도 욕이 나오는데 7년째 묶여있어. 못해. 이거 와.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음. 7년째 지금 그냥 자산이 묶여 있는 거네요. 그치. 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거기. 모르기는커녕 내가 샀던 금액에서 한 30% 빼줘도 안 팔려. 왜냐? 근데 나중에 이게 돈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내가 간평받는 금액.
아,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없겠네요. 아예 없지. 네. 정비구역은 살려는 사람 많아 거기 원룸은. 원룸은. 딱지 하나 딱 들고 가려고. 네. 근데 차라리 그게 맞는 것 이런 같아요. 건 절대 안 사. 내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투자자가 됐네. 되는 데다가 이제 그 내가 상가를 1층이라도 지어가지고 세를 받으려 그랬는데 세입자도 안 들어와 제대로. 왜냐면 여기가 정비구역이면 세입자 넣을 때 계약할 때 이렇게 여기 정비구역인 거 설명이 그 고지 의무가 맞지? 있어요. 그거는 네, 부동산이니까 네, 맞아요. 너무 잘 알지. 네. 설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내가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쁘게 하고 장사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싶어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이 피 같은 돈이거든. 맞아요. 근데 권리금을 나중에 못 받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임대차 10년 그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 여기 아직 10년 한참 넘었어요. 아니 요즘에 10년씩 장기로 장사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 맞아요. 3년, 2년 하시다가 잘 안 되면은 손바뀜 권리금이라도 하죠. 건지고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좀 큰 데로 옮기거나 확장 이전하거나. 리모델링 인테리어도 유행이 있으니까 내가 유행을 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장소를 옮겨 권리금 받고. 맞아요. 근데 정비구역이 되면 그게 안 돼. 권리금이 부서져. 나중에 그 다음 사람이 3년 후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또 하고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그게 언제 그러면은 나갈 관리 처분인가 날지 모르는데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걸려 있을 거고. 아 근데 실제로 저는 그거를 경험해봤어요. 그치. 인차 넣으면서 그게 광안 7구역 안에 있는 그때. 조그만한 네일샵이었는데 그때 임차인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모부님인가 그분은 되게 그 재개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지. 맞아요. 고모부님 오셔가 여기 정비구역 지정될 건데 나중에 권리금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맞아요. 권리금 확 깎으시면서 들어왔잖아.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권리금을 소액으로 들어오셨기 그치. 때문에 근데 장사 잘 하다가 정비구역이 되면 요식업은 힘들어. 요식업은 그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비가 기본이 좀 커. 그러니까 소품점이나 이제 옷가게 네. 뭐 이런 것처럼 베이스만 만들면 되는 곳은 내가 그냥 얼마 돈 안 들이고 예쁘게 하다가 나갈게요. 그리고 정비구역이면 정비구역 아닌 데보다 월세가 싸다면 나는 이 자리는 좋으니까 계속 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요즘에 인테리어 엄청 멋있게 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각 잡고 하시는 분들은 정비구역 안 들어가. 권리금 몇천 주고 인테리어비 몇 억 때려놓고 그렇지, 이런 안 분들은 들어가지. 그거 들어간다면 정말 너무 모르고 바보같이 들어가시는 분이고. 내가 잘 하는 말 있지. 네. 그 정비구역 지정되려고 하면은 친한 분 있으면은 이제 빨리 권리금 받고 나오라고. 맞아요. 어. 근데 이사님 주변에도 말 안 듣고 들어가신 분들도 그치, 많으시죠? 어쩔 수 없지. 이건 내가 다 겪은 거라서 이게 최소한 정비구역 안에 사도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은 제발 구청 가서 여기 내가 정비구역 건물주인데 나는 하기 싫은데라던가. 네. 그럼 이거 내가 얼마 주고 들어와서 공사 얼마 했는데 이거 나중에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최소한 재개발 안에 있는 뭐 재개발 카페들 많잖아.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상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이제 바로 이런 거지. 우삼구역. 네. 해운대 우삼구역 앞에 바로 비싼 해리단길 있잖아. 그쵸. 해리단길을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서로 코너의 건물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이미. 왜냐면 우삼은 감정평가 다 나왔거든. 나왔죠. 네. 거기 코너는 막말로 뭐 4천에서 6천 하는데 거기가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 모든 곳에. 그것만 비교해봐도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거야. 인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인정 안 하시는 분들 이미 사가지고 아니면 이미 그쵸. 갖고 있어서 인정하기 싫은 사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팔아 제끼고 싶은데 이런 말까지 해주면 안 되니까, 아니면 자기도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이거를 최소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분들은 대단한 사기꾼이지. 저희는 사기꾼은 되면 안 될 것 같네요.